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인물을 볼 때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언론이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인물, 메건 마클이 바로 그런 경우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미디어의 탓으로 돌리지만 정작 대중은 아니, 우리는 당신의 행동 그 자체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때로 너무나도 불안정해 보여서 그저 그녀가 뿜어내는 에너지와 분위기만으로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건 마클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대중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연출하고 그 연출된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행동 분석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주제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메건 마클처럼 결혼한 날짜를 다르게 말하거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란 척하는 등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거짓임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설득하기 위해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고 상세한 묘사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디테일이 진실을 보증해 줄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메건 마클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뉴욕대학교의 한 임상 부교수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과장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불안감은 숨기려 해도 결국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지하게 되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메건 마클의 불안정한 행동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한 태도는 바로 이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 토크쇼에서 그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떨어져 여행할 때면 언제나 얇은 책 한 권을 챙겨가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리 왕자나 혹은 아이들을 돌보는 누군가가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아치와 릴리벳이 이제 겨우 3살, 5살이라서 제가 없을 때도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요. 그래서 얇은 책을 가지고 가서 제가 직접 읽는 모습을 녹화하죠. 그러면 아빠나 다른 누가 아이들에게 여기 엄마가 너희를 위해 책 읽어주는 영상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이미지에 활용할 때마다 마치 특별한 재능을 소개하듯 아이들의 나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3살하고 5살이랍니다. 라는 말을 수많은 인터뷰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마치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둘째, 이야기의 과도한 디테일입니다. 얇은 책을 굳이 언급하고 아빠인 해리 왕자 외에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무심코 말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는 그녀가 잦은 여행으로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하고 자신은 아이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완벽한 엄마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의심을 사게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잠자리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와 쇼를 홍보하기 위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만들어진 이야기는 과거의 경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녀는 토크쇼에 출연할 때마다 이전에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새로운 직업을 마치 마법처럼 꺼내놓습니다. 한 번은 대학 시절 두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에서 보모와 베이비시터로 일했다고 회상합니다. 이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깊은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진행자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너무나 교과서적인 생각하는 얼굴이어서 오히려 이야기를 즉석에서 지어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빠른 눈 깜빡임은 마치 꿈속에서 다음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당시 일했던 가정의 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매건 언젠가 당신의 짝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꼭 내가 내 아내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주길 바라요. 나는 아내와 결혼할 때 평생 당신과 데이트하겠다고 맹세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우선 유부남인 고용주가 어린 베이비시터에게 왜 그런 사적인 조언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진행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 반응을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진행자가 당황하며 어색해하는 장면은 매건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구글에서 그녀의 과거 경력을 검색해보면 배우 활동 외에 베이비시터나 보모로 일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해리 왕자가 아치의 보모를 고용한 지 이틀 만에 해고했다는 기사만 나올 뿐입니다. 그녀의 과거 직업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어린 시절 도넛 가게에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리틀 오르빗 도넛이라는 가게였다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확인 결과 리틀 오르빗은 도넛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도넛 만드는 기계와 재료를 판매하는 도매업체이며 본사는 그녀가 살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28시간이나 걸리는 미네소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13살 때 험프리 요거트라는 가게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13살 아이를 고용하는 가게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대학 시절로 이어집니다. 보모와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동시에 시카고의 한 바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전공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마치 한국의 평범한 대학생들이 겪는 치열한 알바 경험을 흉내내는 듯 보이지만 그 이야기에는 어딘가 모를 위화감이 감돕니다. 현실적인 고충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석 주제는 카메라를 위해 연출된 삶입니다. 메건 마클은 자신의 완벽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바로 그 공간에서 연출된 삶의 허점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녀는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처드라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직접 가꾼 듯한 채소 사진을 올렸습니다. 맨발로 정원을 거닐며 물호스를 들고 갓 수확한 것처럼 보이는 쪽파 한 다발을 든 사진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 쪽파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흙에서 막 뽑았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뿌리와 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서가 시장에 가서 촬영 소품으로 사온 것처럼 말입니다. 와플 사건은 그녀의 연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와플을 만드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고급 와플 기계에 반죽을 붓는 영상과 함께
블루베리로 눈을, 키위로 입을 만들고 생크림으로 머리카락을 장식한 엄마표 와플 사진을 게시했죠. 하지만 네티즌들은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가 사용한 와플 기계는 와플을 4등분하는 칸막이가 있는 형태였지만 아이들에게 만들어졌다는 와플은 칸막이 자국이 없는 마치 마트에서 파는 냉동 와플처럼 보였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그녀의 대변인은 아이들용과 어른용 두 개의 다른 와플 기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소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대중의 비웃음만 샀습니다. 아이들에게 냉동 와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굳이 직접 만든 척 행복한 아침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쿠킹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옥수수 통째로 팝콘을 만드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배경에는 버젓이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을 지향하는 홈메이드 이미지를 팔고 싶어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쉽게 드러나고 맙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과 해리 왕자가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온다고 주장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챙긴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파파라치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항상 파파라치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결론적으로 메건 마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삶의 모든 순간을 연출하며 완벽한 엄마, 성공한 사업가, 인권운동가라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연출은 너무나 허술하고 사소한 디테일에서 거짓이 드러나며 대중과의 신뢰의 균열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느끼는 불편함과 위화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보여주고 싶은 완벽한 이미지와 대중이 실제로 감지하는 불안정하고 인위적인 모습 사이의 거대한 간극. 어쩌면 메건 마클의 사례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중은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진실된 모습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인물을 볼 때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언론이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인물, 메건 마클이 바로 그런 경우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미디어의 탓으로 돌리지만 정작 대중은 아니, 우리는 당신의 행동 그 자체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때로 너무나도 불안정해 보여서 그저 그녀가 뿜어내는 에너지와 분위기만으로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건 마클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대중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연출하고 그 연출된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행동 분석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주제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메건 마클처럼 결혼한 날짜를 다르게 말하거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란 척하는 등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거짓임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설득하기 위해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고 상세한 묘사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디테일이 진실을 보증해 줄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메건 마클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뉴욕대학교의 한 임상 부교수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과장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불안감은 숨기려 해도 결국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지하게 되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메건 마클의 불안정한 행동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한 태도는 바로 이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 토크쇼에서 그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떨어져 여행할 때면 언제나 얇은 책 한 권을 챙겨가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리 왕자나 혹은 아이들을 돌보는 누군가가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아치와 릴리벳이 이제 겨우 3살, 5살이라서 제가 없을 때도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요. 그래서 얇은 책을 가지고 가서 제가 직접 읽는 모습을 녹화하죠. 그러면 아빠나 다른 누가 아이들에게 여기 엄마가 너희를 위해 책 읽어주는 영상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이미지에 활용할 때마다 마치 특별한 재능을 소개하듯 아이들의 나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3살하고 5살이랍니다. 라는 말을 수많은 인터뷰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마치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둘째, 이야기의 과도한 디테일입니다. 얇은 책을 굳이 언급하고 아빠인 해리 왕자 외에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무심코 말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는 그녀가 잦은 여행으로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하고 자신은 아이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완벽한 엄마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의심을 사게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잠자리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와 쇼를 홍보하기 위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만들어진 이야기는 과거의 경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녀는 토크쇼에 출연할 때마다 이전에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새로운 직업을 마치 마법처럼 꺼내놓습니다. 한 번은 대학 시절 두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에서 보모와 베이비시터로 일했다고 회상합니다. 이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깊은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진행자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너무나 교과서적인 생각하는 얼굴이어서 오히려 이야기를 즉석에서 지어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빠른 눈 깜빡임은 마치 꿈속에서 다음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당시 일했던 가정의 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매건 언젠가 당신의 짝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꼭 내가 내 아내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주길 바라요. 나는 아내와 결혼할 때 평생 당신과 데이트하겠다고 맹세했답니다.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우선
유부남인 고용주가 어린 베이비시터에게 왜 그런 사적인 조언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진행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 반응을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진행자가 당황하며 어색해하는 장면은 매건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구글에서 그녀의 과거 경력을 검색해보면 배우 활동 외에 베이비시터나 보모로 일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해리 왕자가 아치의 보모를 고용한 지 이틀 만에 해고했다는 기사만 나올 뿐입니다. 그녀의 과거 직업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어린 시절 도넛 가게에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리틀 오르빗 도넛이라는 가게였다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확인 결과 리틀 오르빗은 도넛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도넛 만드는 기계와 재료를 판매하는 도매업체이며 본사는 그녀가 살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28시간이나 걸리는 미네소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13살 때 험프리 요거트라는 가게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13살 아이를 고용하는 가게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대학 시절로 이어집니다. 보모와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동시에 시카고의 한 바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전공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마치 한국의 평범한 대학생들이 겪는 치열한 알바 경험을 흉내내는 듯 보이지만 그 이야기에는 어딘가 모를 위화감이 감돕니다. 현실적인 고충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석 주제는 카메라를 위해 연출된 삶입니다. 메건 마클은 자신의 완벽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바로 그 공간에서 연출된 삶의 허점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녀는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처드라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직접 가꾼 듯한 채소 사진을 올렸습니다. 맨발로 정원을 거닐며 물호스를 들고 갓 수확한 것처럼 보이는 쪽파 한 다발을 든 사진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 쪽파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흙에서 막 뽑았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뿌리와 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서가 시장에 가서 촬영 소품으로 사온 것처럼 말입니다. 와플 사건은 그녀의 연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와플을 만드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고급 와플 기계에 반죽을 붓는 영상과 함께 블루베리로 눈을, 키위로 입을 만들고 생크림으로 머리카락을 장식한 엄마표 와플 사진을 게시했죠. 하지만 네티즌들은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가 사용한 와플 기계는 와플을 4등분하는 칸막이가 있는 형태였지만 아이들에게 만들어졌다는 와플은 칸막이 자국이 없는 마치 마트에서 파는 냉동 와플처럼 보였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그녀의 대변인은 아이들용과 어른용 두 개의 다른 와플 기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소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대중의 비웃음만 샀습니다. 아이들에게 냉동 와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굳이 직접 만든 척 행복한 아침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쿠킹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옥수수 통째로 팝콘을 만드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배경에는 버젓이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을 지향하는 홈메이드 이미지를 팔고 싶어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쉽게 드러나고 맙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과 해리 왕자가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온다고 주장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챙긴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파파라치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항상 파파라치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결론적으로 메건 마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삶의 모든 순간을 연출하며 완벽한 엄마, 성공한 사업가, 인권운동가라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연출은 너무나 허술하고 사소한 디테일에서 거짓이 드러나며 대중과의 신뢰에 균열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느끼는 불편함과 위화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보여주고 싶은 완벽한 이미지와 대중이 실제로 감지하는 불안정하고 인위적인 모습 사이의 거대한 간극. 어쩌면 메건 마클의 사례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중은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진실된 모습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인물을 볼 때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언론이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인물, 메건 마클이 바로 그런 경우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미디어의 탓으로 돌리지만 정작 대중은 아니, 우리는 당신의 행동 그 자체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때로 너무나도 불안정해 보여서 그저 그녀가 뿜어내는 에너지와 분위기만으로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건 마클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대중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연출하고 그 연출된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행동 분석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주제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메건 마클처럼 결혼한 날짜를 다르게 말하거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란 척하는 등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거짓임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설득하기 위해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고 상세한 묘사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디테일이 진실을 보증해 줄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메건 마클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뉴욕대학교의 한 임상 부교수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과장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불안감은 숨기려 해도 결국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지하게 되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메건 마클의 불안정한 행동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한 태도는 바로 이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 토크쇼에서 그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떨어져 여행할 때면
언제나 얇은 책 한 권을 챙겨가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리 왕자나 혹은 아이들을 돌보는 누군가가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아치와 릴리벳이 이제 겨우 3살, 5살이라서 제가 없을 때도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요. 그래서 얇은 책을 가지고 가서 제가 직접 읽는 모습을 녹화하죠. 그러면 아빠나 다른 누가 아이들에게 여기 엄마가 너희를 위해 책 읽어주는 영상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이미지에 활용할 때마다 마치 특별한 재능을 소개하듯 아이들의 나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3살하고 5살이랍니다. 라는 말을 수많은 인터뷰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마치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둘째, 이야기의 과도한 디테일입니다. 얇은 책을 굳이 언급하고 아빠인 해리 왕자 외에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무심코 말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는 그녀가 잦은 여행으로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하고 자신은 아이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완벽한 엄마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의심을 사게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잠자리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와 쇼를 홍보하기 위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만들어진 이야기는 과거의 경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녀는 토크쇼에 출연할 때마다 이전에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새로운 직업을 마치 마법처럼 꺼내놓습니다. 한 번은 대학 시절 두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에서 보모와 베이비시터로 일했다고 회상합니다. 이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깊은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진행자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너무나 교과서적인 생각하는 얼굴이어서 오히려 이야기를 즉석에서 지어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빠른 눈 깜빡임은 마치 꿈속에서 다음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당시 일했던 가정의 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매건 언젠가 당신의 짝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꼭 내가 내 아내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주길 바라요. 나는 아내와 결혼할 때 평생 당신과 데이트하겠다고 맹세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우선 유부남인 고용주가 어린 베이비시터에게 왜 그런 사적인 조언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진행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 반응을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진행자가 당황하며 어색해하는 장면은 매건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구글에서 그녀의 과거 경력을 검색해보면 배우 활동 외에 베이비시터나 보모로 일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해리 왕자가 아치의 보모를 고용한 지 이틀 만에 해고했다는 기사만 나올 뿐입니다. 그녀의 과거 직업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어린 시절 도넛 가게에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리틀 오르빗 도넛이라는 가게였다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확인 결과 리틀 오르빗은 도넛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도넛 만드는 기계와 재료를 판매하는 도매업체이며 본사는 그녀가 살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28시간이나 걸리는 미네소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13살 때 험프리 요거트라는 가게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13살 아이를 고용하는 가게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대학 시절로 이어집니다. 보모와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동시에 시카고의 한 바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전공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마치 한국의 평범한 대학생들이 겪는 치열한 알바 경험을 흉내내는 듯 보이지만 그 이야기에는 어딘가 모를 위화감이 감돕니다. 현실적인 고충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석 주제는 카메라를 위해 연출된 삶입니다. 메건 마클은 자신의 완벽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바로 그 공간에서 연출된 삶의 허점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녀는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처드라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직접 가꾼 듯한 채소 사진을 올렸습니다. 맨발로 정원을 거닐며 물호스를 들고 갓 수확한 것처럼 보이는 쪽파 한 다발을 든 사진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 쪽파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흙에서 막 뽑았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뿌리와 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서가 시장에 가서 촬영 소품으로 사온 것처럼 말입니다. 와플 사건은 그녀의 연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와플을 만드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고급 와플 기계에 반죽을 붓는 영상과 함께 블루베리로 눈을, 키위로 입을 만들고 생크림으로 머리카락을 장식한 엄마표 와플 사진을 게시했죠. 하지만 네티즌들은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가 사용한 와플 기계는 와플을 4등분하는 칸막이가 있는 형태였지만 아이들에게 만들어졌다는 와플은 칸막이 자국이 없는 마치 마트에서 파는 냉동 와플처럼 보였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그녀의 대변인은 아이들용과 어른용 두 개의 다른 와플 기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소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대중의 비웃음만 샀습니다. 아이들에게 냉동 와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굳이 직접 만든 척 행복한 아침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쿠킹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옥수수 통째로 팝콘을 만드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배경에는 버젓이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을 지향하는 홈메이드 이미지를 팔고 싶어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쉽게 드러나고 맙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과 해리 왕자가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온다고 주장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챙긴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파파라치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항상 파파라치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결론적으로 메건 마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삶의 모든 순간을 연출하며 완벽한 엄마, 성공한 사업가, 인권운동가라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연출은 너무나 허술하고 사소한 디테일에서 거짓이 드러나며 대중과의 신뢰에 균열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느끼는 불편함과 위화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보여주고 싶은 완벽한 이미지와 대중이 실제로 감지하는 불안정하고 인위적인 모습 사이의 거대한 간극. 어쩌면 메건 마클의 사례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중은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진실된 모습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인물을 볼 때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언론이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인물, 메건 마클이 바로 그런 경우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미디어의 탓으로 돌리지만 정작 대중은 아니, 우리는 당신의 행동 그 자체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때로 너무나도 불안정해 보여서 그저 그녀가 뿜어내는 에너지와 분위기만으로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건 마클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대중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연출하고 그 연출된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행동 분석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주제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메건 마클처럼 결혼한 날짜를 다르게 말하거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란 척하는 등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거짓임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설득하기 위해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고 상세한 묘사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디테일이 진실을 보증해 줄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메건 마클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뉴욕대학교의 한 임상 부교수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과장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불안감은 숨기려 해도 결국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지하게 되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메건 마클의 불안정한 행동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한 태도는 바로 이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 토크쇼에서 그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떨어져 여행할 때면 언제나 얇은 책 한 권을 챙겨가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리 왕자나 혹은 아이들을 돌보는 누군가가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아치와 릴리벳이 이제 겨우 3살, 5살이라서 제가 없을 때도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요. 그래서 얇은 책을 가지고 가서 제가 직접 읽는 모습을 녹화하죠. 그러면 아빠나 다른 누가 아이들에게 여기 엄마가 너희를 위해 책 읽어주는 영상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이미지에 활용할 때마다 마치 특별한 재능을 소개하듯 아이들의 나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3살하고 5살이랍니다. 라는 말을 수많은 인터뷰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마치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둘째, 이야기의 과도한 디테일입니다. 얇은 책을 굳이 언급하고 아빠인 해리 왕자 외에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무심코 말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는 그녀가 잦은 여행으로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하고 자신은 아이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완벽한 엄마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의심을 사게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잠자리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와 쇼를 홍보하기 위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만들어진 이야기는 과거의 경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녀는 토크쇼에 출연할 때마다 이전에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새로운 직업을 마치 마법처럼 꺼내놓습니다. 한 번은 대학 시절 두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에서 보모와 베이비시터로 일했다고 회상합니다. 이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깊은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진행자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너무나 교과서적인 생각하는 얼굴이어서 오히려 이야기를 즉석에서 지어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빠른 눈 깜빡임은 마치 꿈속에서 다음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당시 일했던 가정의 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매건 언젠가 당신의 짝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꼭 내가 내 아내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주길 바라요. 나는 아내와 결혼할 때 평생 당신과 데이트하겠다고 맹세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우선 유부남인 고용주가 어린 베이비시터에게 왜 그런 사적인 조언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진행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 반응을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진행자가 당황하며 어색해하는 장면은 매건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구글에서 그녀의 과거 경력을 검색해보면 배우 활동 외에 베이비시터나 보모로 일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해리 왕자가 아치의 보모를 고용한 지 이틀 만에 해고했다는 기사만 나올 뿐입니다. 그녀의 과거 직업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어린 시절 도넛 가게에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리틀 오르빗 도넛이라는 가게였다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확인 결과 리틀 오르빗은 도넛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도넛 만드는 기계와 재료를 판매하는 도매업체이며 본사는 그녀가 살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28시간이나 걸리는 미네소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13살 때 험프리 요거트라는 가게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13살 아이를 고용하는 가게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대학 시절로 이어집니다. 보모와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동시에 시카고의 한 바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전공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마치 한국의 평범한 대학생들이 겪는 치열한 알바 경험을 흉내내는 듯 보이지만 그 이야기에는 어딘가 모를 위화감이 감돕니다. 현실적인 고충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석 주제는 카메라를 위해 연출된 삶입니다. 메건 마클은 자신의 완벽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바로 그 공간에서 연출된 삶의 허점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녀는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처드라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직접 가꾼 듯한 채소 사진을 올렸습니다. 맨발로 정원을 거닐며 물호스를 들고 갓 수확한 것처럼 보이는 쪽파 한 다발을 든 사진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 쪽파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흙에서 막 뽑았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뿌리와 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서가 시장에 가서 촬영 소품으로 사온 것처럼 말입니다.
와플 사건은 그녀의 연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와플을 만드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고급 와플 기계에 반죽을 붓는 영상과 함께 블루베리로 눈을, 키위로 입을 만들고 생크림으로 머리카락을 장식한 엄마표 와플 사진을 게시했죠. 하지만 네티즌들은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가 사용한 와플 기계는 와플을 4등분하는 칸막이가 있는 형태였지만 아이들에게 만들어졌다는 와플은 칸막이 자국이 없는 마치 마트에서 파는 냉동 와플처럼 보였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그녀의 대변인은 아이들용과 어른용 두 개의 다른 와플 기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소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대중의 비웃음만 샀습니다. 아이들에게 냉동 와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굳이 직접 만든 척 행복한 아침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쿠킹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옥수수 통째로 팝콘을 만드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배경에는 버젓이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을 지향하는 홈메이드 이미지를 팔고 싶어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쉽게 드러나고 맙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과 해리 왕자가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온다고 주장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챙긴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파파라치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항상 파파라치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결론적으로 메건 마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삶의 모든 순간을 연출하며 완벽한 엄마, 성공한 사업가, 인권운동가라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연출은 너무나 허술하고 사소한 디테일에서 거짓이 드러나며 대중과의 신뢰의 균열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느끼는 불편함과 위화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보여주고 싶은 완벽한 이미지와 대중이 실제로 감지하는 불안정하고 인위적인 모습 사이의 거대한 간극. 어쩌면 메건 마클의 사례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중은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진실된 모습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인물을 볼 때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언론이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인물, 메건 마클이 바로 그런 경우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미디어의 탓으로 돌리지만 정작 대중은 아니, 우리는 당신의 행동 그 자체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때로 너무나도 불안정해 보여서 그저 그녀가 뿜어내는 에너지와 분위기만으로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건 마클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대중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연출하고 그 연출된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행동 분석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주제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메건 마클처럼 결혼한 날짜를 다르게 말하거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란 척하는 등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거짓임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설득하기 위해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고 상세한 묘사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디테일이 진실을 보증해 줄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메건 마클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뉴욕대학교의 한 임상 부교수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과장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불안감은 숨기려 해도 결국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지하게 되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메건 마클의 불안정한 행동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한 태도는 바로 이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 토크쇼에서 그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떨어져 여행할 때면 언제나 얇은 책 한 권을 챙겨가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리 왕자나 혹은 아이들을 돌보는 누군가가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아치와 릴리벳이 이제 겨우 3살, 5살이라서 제가 없을 때도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요. 그래서 얇은 책을 가지고 가서 제가 직접 읽는 모습을 녹화하죠. 그러면 아빠나 다른 누가 아이들에게 여기 엄마가 너희를 위해 책 읽어주는 영상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이미지에 활용할 때마다 마치 특별한 재능을 소개하듯 아이들의 나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3살하고 5살이랍니다. 라는 말을 수많은 인터뷰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마치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둘째, 이야기의 과도한 디테일입니다. 얇은 책을 굳이 언급하고 아빠인 해리 왕자 외에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무심코 말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는 그녀가 잦은 여행으로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하고 자신은 아이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완벽한 엄마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의심을 사게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잠자리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와 쇼를 홍보하기 위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만들어진 이야기는 과거의 경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녀는 토크쇼에 출연할 때마다 이전에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새로운 직업을 마치 마법처럼 꺼내놓습니다. 한 번은 대학 시절 두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에서 보모와 베이비시터로 일했다고 회상합니다. 이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깊은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진행자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너무나 교과서적인 생각하는 얼굴이어서 오히려 이야기를 즉석에서 지어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빠른 눈 깜빡임은 마치 꿈속에서 다음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당시 일했던 가정의 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매건 언젠가 당신의 짝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꼭 내가 내 아내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주길 바라요. 나는 아내와 결혼할 때 평생 당신과 데이트하겠다고 맹세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우선